인자기 감독 소식을 보고 형님의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아니 뭐 올 게 왔다. 음. 네.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근데 이해는 하는데 인테르가 이제 큰일 났다. 자,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SL에도 좀 뭐 걱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인테르 팬결산, 그리고 여러 컨텐츠 얘기를 했는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이 인테르를 떠나는 게 결정이 됐고요.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현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 사우디와 연결이 됐는데 잔류하는 쪽으로 결정이 되면서 누군가는 사우디로 가고 누군가는 남게 됐습니다. 네, 아릴라는 감독을 품었고 네. 핵심 선수가 될 만한 제목은 놓쳤죠. 네, 반대로 맨유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지금 핵심 선수라고 할 수 있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대단한 충정으로 팀의 핵심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이렇게 되면 인테르는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테르와 맨유의 명함도 희비도 좀 교차가 된 그런 지금 상황이 됐는데,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아예 아릴라리 인자기 감독을 품었다. 인테르도 아예 오피셜을 띄웠죠. 맞아요. 인자기 감독과 상호 합의하에 계약을 종료하게 되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이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소식이 좀 전해와서 혹시나 우려했던 인테르 팬분들은 혹시나가 좀 역시나가 됐다, 좀 많이 상심이 좀 크실 거라 생각을 하고, 네. 사우디행을 결심하게 된 배경을 봐야 될 텐데, 아릴라리 인자기 감독에게 연간 2,500만에서 2,600만 유로로 추정되는 막대한 연봉을 제시해줬다고 합니다. 말 자체가 안 되죠? 이게 선수 이적료에 네. 준하는 게 연봉이에요. 연봉입니다, 이게. 네. 예, 요즘 뭐 환율이 사실 기준이 이제 안 돼서 예. 굳이 하나로 뭐 전환하는 게 의미는 없지만, 근데 굳이 따지자면 1년에 저게 만약에 뭐 세전, 세후 뭐 이런 거 떠나서 그냥 단순 계산으로 해도 한 400억 이렇게 되는 돈이거든요. 4,500억이 되는 돈이 연봉이라는 건데, 예를 들어 2년 있으면 400억 기준으로 800억이고요. 그렇죠. 3년 있으면 1,200억. 1,2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상상이 안 가는 정도의 천문학적인 금액이거든요. 잘하면 사실 유럽 구단에서 몇 년이라도 받기 힘든 금액을 그냥 그럼요. 1년에 땡겨올 수 있는, 네. 1, 2년에 땡겨올 수 있는 대단한 금액인 거죠. 아무리 그 연봉이 높은 감독이랄지라도 선수보다는 낮은 경우가 많은데 엄청난 연봉을 수령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릴라리 높은 연봉 이외에도 야심찬 프로젝트를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에게 제안을 했다. 그래서 감독 영입을 추진하게 됐고, 사우디 리그가 이제 스타 선수뿐만이 아닌 유럽의 엘리트 코칭 스태프 영입에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게 확실히 드러난 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뭐 지금 형철이가 얘기한 것처럼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인테르에서 사실 많은 지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강력한 팀을 만들었었던 이 전적이 있는 감독을, 아주 전성기 나이대 있는 감독을 데려갔다는 거는 꽤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불과 3, 4일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지휘했던 감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감독이 바로 아시아 사우디로 가게 된다는 점은 그만큼 사우디 리그가 이제 감독 영입에도 야망을 품고 있구나, 또 성사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고, 기사를 보니까 역시 파리에게 0대5로 패했던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게 이제 인자기 감독 거취 결정에도 영향을 좀 미쳤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게다가 올 시즌은 인테르가 세리아 준우승,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코파 이탈리아 4강, 아쉬운 이 트로피 무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허탈함을 느낀 것이 인자기 감독에게도 뭔가 거취에 대한 결정에 심정의 어떤 변화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고요. 즉각적이고 상당한 규모의 선수 투자를 인자기 감독이 인테르 보드진에게 요구를 했는데, 인테르 이제 새 구단주, 새 이제 수뇌부 측이라고 봐야죠. 예, 오크트리가 쭉 이제 진행을 하고 있었죠. 오크트리 캐피탈은 오히려 재정의 안정, 역시 지속 가능성, 좀 안정적인 운영, 젊은 선수 육성 중심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자기 감독이 원했던 것과는 약간 의견이 달랐던 것 같다 라는 보도도 좀 있긴 했습니다. 뭐 SL에서도 이미 다른 바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오크트리 보면 뒤에 캐피탈이 달려 있잖아요. 이런 곳은 적게 투자하고 최대한 구단의 값어치를 키운 다음에 또다시 매각을 해서 수익을 얻는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축구만을 좋아하는 축구 클럽의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좀 먼 거리에 있는 운영 전략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은 사실 적은 투자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성적을 냈기 때문에 조금만 더 과감하게 투자를 해준다면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내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크트리랑 차이가 있다면 인자기 감독 입장에서는 좀 여기서는 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장기 비전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서 인자기 감독이 인테르와 더 이상 함께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인테르 시절에 한 4배에서 6배 정도의 금액이 뛰어오르는 엄청난 연봉,
이거는 뭐 역시 이적의 주요 동기라고 봐야죠. 심재기 감독은 찬호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세리아 내에서도 높은 연봉을 수령하는 감독이에요. 근데 그거보다도 높은 네. 연봉을 제시했기 때문에 사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금전적인 이득은 당연히 굉장히 중요한 거라 그거를 말리기는 어렵고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에게 어떤 좀 과감한 투자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르다면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선택에 대해서 이걸 또 원망하기에는 팬들도 그런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팬들은 아무래도 실망스러운 부분도 당연히 있죠. 있을 거예요. 소식을 딱 접했을 때는. 왜냐면 지금의 스쿼드는 사실 지금 인테리어도 리빌딩이 필요하고 맞아요. 지금의 스쿼드 구성 자체가 시모네 인자기의 백스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면이 좀 있거든요. 당장 백포르스라고 해보세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 팬들은 당장의 실망감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지만 화가 나시는 분들 이렇게 가면 어떡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팬들. 다 이해가 되죠. 네, 팬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거는 오크트리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구단 운영을 신경 쓰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투자를 뭔가 막 팬들이 원하는 만큼 풍족하게 하진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오크트리의 투자 부족 또 혹시 다시 오게 될 수 있는 암흑기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아무래도 인테리어 팬분들은 좀 하고 계시고 특히나 인자기 감독 수준의 후임 감독을 영입할 수 있겠느냐 이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습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큰 투자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었던 감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쉽지 않을 것이고 이게 그 인자기 감독이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 전에도 좀 이제 시선이 좀 엇갈린 게 뭐 인테리어 팬분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성과를 이 정도 작은 투자로 낸 거는 인자기 감독의 성과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결과적으로 이번 시즌에 왔을 때 무관이었던 거 그리고 중요한 순간들의 상위권 클럽들 그러니까 경쟁하는 클럽들과 대결해서 아쉬운 결과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비판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었고 좀 엇갈리는 감이 있었는데 대부분 인테리어 팬들은 인자기 감독을 이해한다 쪽이었거든요. 근데 결국 이렇게 떠난다 그러면 아마 뭐 이해한다는 분들이 이해한다는 어떤 심경이 유지되는 분도 있겠지만 화가 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결국엔 인테리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누굴 데려오냐 그렇죠. 여기 당연히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답한 거죠. 게다가 피파 클럽 월드컵 개막 직전 감독 이탈입니다. 그로 인해서 대회 준비에도 지금 차질이 발생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지금 이탈리아의 흔히 이 빅3 클럽이라고 불리우는 유벤투스와 양 밀란은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밀란은 이번 시즌 정말 어려운 시즌을 보냈고 결과적으로는 콘세이산 감독이 경질이 되고 알레그리가 다시 돌아왔단 말이에요. 유벤투스는 투도르 감독 체제로 갈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할지 지금 모르는 약간 물음표가 크게 켜져 있는 상황이고 인테르도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아마 안정적으로 콘테 체제가 유지되는 나폴리 혹은 가스페리니가 부임한 로마 이런 팀들이 또 다른 이 부상을 보여줄 수도 있을지 모르는 다음 시즌의 세리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리아를 넘어선 유럽 리그 전체가 이제 사우디 리그 팀들이 감독도 빼갈 수 있다는 거에 좀 경계를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감독들이 유출될 수 있거든요. 이런 뭔가의 좀 의미를 안기는 이런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이적 소식이 아닌가 싶고 후임 감독으로 기사 자체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막 파브레가스랑 데젤비가 언급이 됐는데 역시 후임 감독은 오크트리가 원하는 좀 어린 선수 중심의 좀 재정적으로 지속이 가능한 구단 운영의 모델을 이해해줄 수 있는 감독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근데 과연 인자기 감독이 했던 그런 효율적으로 성과를 뽑아내는 능력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역시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는 빨리 후임 감독을 찾긴 해야 돼요. 일단 클럽 월드컵도 준비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꽤 노쇠한 스쿼드입니다. 이거를 바꿔내야 하고 그리고 원래 인테리어는 위치 자체가 리그 우승을 노리면서 그리고 유럽 대항전까지 노려야 되는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적정한 감독과 선수단 교체를 모두 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뭐 마루타 단장을 비롯한 구단 수뇌부의 운영과 리더십 정말 중요한 대목이 됐고. 여보세요. 형님 여보세요. 인자기 감독 소식을 보고 형님의 지금 심경이 어떠신지. 아니 뭐 올 게 왔다. 뭐 챔스 결승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던 얘기가 사실 인테르 입장에서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잡을 만한 유인 요소가 그렇게 크지를 않아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제 시모네 인자기 감독도 결승 이후에 조금 되게 약간 그 번아웃이 온 듯한 그런 뉘앙스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뭐
아마 이제 시몬 인자기 감독은 설사 뭐 사우디가 아니더라도 그만두긴 했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굉장히 그 높은 경쟁을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스트레스 같은 건 굉장히 좀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여러 가지로 부담감이나 압박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고 이해는 하는데 인테르가 이제 큰일 났다. 당장 클럽 월드컵 2주 뒤에 이제 하는데 감독을 어디서 구해? 2주 만에 구하는 게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사실 불가능이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클럽 월드컵에 대한 기대도 이제는 뭐 이러면 접어둬야 되는 거고. 그게 뭐 상금을 많이 주는 대회인 걸 떠나서 뭐 어쩌면 감독이 없는 상태로 치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암담하네요. 지금 차기 감독 이야기가 나오기에도 사실 너무 이게 속보성으로 지금 나온 소식이라 아직까지는 뭐 차기 감독이 후보군으로 정해진 분들이 뭐 딱히 없는 거죠, 지금은? 아니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온 이름들은 꽤 있어요, 지금. 일단 파브레가스 감독이 이제 가장 좀 언론에 이름이 많이 나왔던 이름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키브 감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베이라 감독 얘기도 많이 나오고. 다 이제 이탈리아 리그에서 이제 감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얘기를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데체르비 감독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파브레가스 쪽은 직접 컨택을 한 정황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리그가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시몬 인자기 감독이 아마도 이제 그 리그 끝나기 전에도 약간 그런 회의적인 입장을 좀 얘기를 했었나 봐요. 클럽 쪽에. 그래서 파브레가스와 이제 뭐 접촉을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파브레가스는 남을 확률이 좀 높아 보여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키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테르 유스 감독도 했었기 때문에 키브는 아마 부르면 거의 오겠지만 그거는 너무 리스크가 있는 결정이라. 왜냐하면 키브 감독은 파르마 감독을 경기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난 시즌 도중에 감독을 맡은 거였고 10몇 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결정이고 비에라 감독 역시도 감독 경험은 훨씬 더 길고 이번 시즌 제노아에서 나쁘진 않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하죠. 데체르비 같은 경우에는 마르세유에서 일단 나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그다음에 데체르비 감독은 또 본인 스스로 공공연하게 이제 밀란 팬임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거랑 감독이랑 상관없긴 하지만 그런 거에서 그다음에 또 데체르비 감독이 오게 되면은 또 대규모의 선수 개편이 있어야 되는데 여의치는 않은 상황이라 어려움이 있고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감독들 중에서 팔라디노 감독이 있거든요. 팔라디노 감독은 피오렌티나에서 본인이 사임을 했고 그다음에 팔라디노 감독은 백스리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팀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팔라디노 감독이 굉장히 좀 적합하긴 한데 지금 클럽 쪽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일단 당장은 뭐 이런 후보군이 정도 있다. 형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좀 바람직한 감독은 좀 누구인가요? 지금으로서는? 누가 됐건 간에 어쨌든 시몬 인자기 감독이 했던 수준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 근데 이제 팀의 연속성이란 측면 그다음에 보다 좀 검증된 쪽 지금 언급된 감독 후보들 중에서 가장 검증된 건 데체르비겠지만 데체르비는 쉬운 어떤 선임은 아닐 것 같고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고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파브레가스도 마찬가지고 굳이 따지면 저는 팔라디노가 제일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콘테 감독이 백스를 썼기 때문에 시몬 인자기 감독을 선임을 했고 시몬 인자기 감독 아래서 그게 축구가 발전되면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는 팔라디노 감독이랑 선임하는 게 맞다고 보이는데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본인이 사임했기 때문에 컨택하면은 바로 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름은 잘 거론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후보군 중에 제일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언론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알겠습니다. 형님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케이. 네, 형님. 혹시 주무시면 안녕히 주무시고요. 알았어. 네, 형님 또 뵐게요. 네. 반대로 아릴라는 인자기 감독을 품은 대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놓쳤죠. 결국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였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서 이게 사실 어려운 시기에 맨유에서 정말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모습과 그 자리를 유지한 브루노가 됐습니다. 브루노가 남으면서 맨유도 희망을 잡을 수 있다. 그렇죠. 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실 이적 시장에서 지금 쿠냐뿐만이 아니라 은베모처럼 좋은 선수들 아주 괜찮은 리그에서 자원들을 데리고 있는 마당에 브루노가 나간다면 이게 깨져버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브루노가 남는다라는 모습 때문에 더
하나의 팀으로 뭉칠 수 있는 그림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왜 잔류를 선택했는지 맨유 팬분들이 정말 기특해야 할 이 소식을 좀 다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아릴랄이 그 페르난데스에게 현 주급의 약 3배인 주급 70만 파운드를 제시했다는 이야기들이 기사에 나와 있었어요. 주급이에요? 주급이 12억 원이에요. 제가 1년에 보통 52주를 칩니다. 그냥 네. 50주만 간단하게 볼게요. 그것만 해도 600억입니다. 그렇죠. 연봉이 600억이에요. 2년이면 1200억이에요. 네, 이거 가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기도 힘들 정도의 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이걸 네. 거절했다라는 거는 박수받아 마땅하다. 네. 네. 세전 세후를 떠나서 일부 매체에서는 그냥 연봉은 최소 2배는 오르고 3년 계약을 할 시에는 총액이 최대 2억 파운드, 3,480억 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보도까지 할 정도로 아릴랄은 본격적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포포투의 보도는 연봉이 390억 원. 4년 계약 제안을 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는데, 근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도 사실 1,740억 원의 이적료를 수입으로 받을 수 있었으나 1억 파운드 얘기가 나왔었죠. 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선뜻 팔겠다는 의지는 아니었고 맞아요. 마지막에는 브루노의 의지를 존중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그 브루노의 의지가 잔류였던 거죠. 페르난데스는 연봉보다도 더 큰 야망과 가치를 우선시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페르난데스가 잔류를 선택한 결정적인 요인은 무엇일까? 역시 본인은 최고 수준에서 뛰고 싶다, 주요 대회에서 경쟁하고 싶다라는 열망이 핵심 이유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비록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맨유에 남는 것이 본인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경쟁의 갈망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맨유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는 과정에 헌신하겠다. 아, 우리가 진짜 레전드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되게 여유로운 상황에서 누군가가 사주는 소갈비보다 정말 힘들 때 사주는 라면 한 그릇이 진짜 소중한 것처럼 지금 맨유는 어려운 시기를 쭉 보내고 있거든요. 영광의 시대에 팀에 남는 거 당연히 대단하고 박수받을 일인데, 이 어려운 시기에 브루노가 여기서 남아서 이 경쟁을 계속 해주겠다라는 거는 추후에 시간이 지나서 여전히 리버풀의 수많은 레전드들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제라드를 하는 것처럼 기억하는 것처럼 맨유 팬들 입장에서는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이 결정은 정말 더욱더 사랑을 받을 선수가 됐다라는데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주장으로서의 리더십은 더 공고해졌습니다. 대단한 선택이었고, 결정에 영향을 미친 아모린 감독과의 대화. 아모린 감독은 항상 브루노가 잔류하기를 원하면서 클럽 재건의 핵심 인물이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었었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구단도 일단은 브루노는 아무리 우리가 돈이 필요한다는데 브루노는 팔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결정에 역시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가족과의 상의를 했는데 아내 역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선택을 지지하면서 직업적인 면을 우선적으로 따르겠다. 가족들 역시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뭐 저도 이제 유부남이 되면서 봤는데 이 가족과 아내의 결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내가 남편의 어떤 그 의지를 존중해 준다라고 하면 그게 힘을 받는데, 여기에서 진짜 이렇게 할 거야? 자기 1억이야? 얼마야? 미쳤어? 이러면 이거 골 때려요. 알겠어, 내가 한 번만 다시 보고 이렇게 하기를. 네. 그렇죠? 이게 쉽지 않아. 결혼한 입장이라면. 네. 근데 그만큼 이거는 또 가족들이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브루노도 선택을 할 수 있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가족들의 뜻 또한 중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게다가 이제 어려운 시기 팀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직접적으로 언급이 안 됐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난 FA컵에서 마지막 그 팬들에게 그다음 선수단에게 했던 그 편지나 이런 걸 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사실 뭐 약간 좀 짜증스러운 부분 뭐 이런 그런 거를 떠나서 지금 맨유에서 전성기 시절의 맨유와 비교했을 때 단 한 명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어울리는 선수를 꼽아라 라고 하면 당연히 브루노 페르난데스. 지금은 심장입니다. 심장. 네.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이런 선택에 있어서는 팀에 대한 애정, 그리고 그보다도 더 먼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까지 크게 작용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당연히 수많은 레전드들이 리오 퍼디난드 잔류 결정에 기쁨을 표현했고, 게리 네빌, 맨유가 가장 낮은 지점에 있을 때 돈을 거절한 것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 저도 여기에 대단한 이건 진짜 박수칠만해요. 네빌이 쉽지 않습니다. 진짜 극찬을 했습니다. 뭐 구단과 팬들에게는 사기를 듬뿍 끌어올려주는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일 거라 생각을 하고, 아모린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이제 브루노 페르난데스를 이 코어로 삼아서 새로운 선수들을 효율적으로 영입하고 새로운 시대를 재건하는 것이 정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조금 전에 시모네 인자기 감독을 품은 아릴랄이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또 이 데려오지 못했다라는 게
사우디 리그의 이 머니 파워에 이 힘이 어쨌든 유럽 축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성기에 있는 챔피언스리그 최근 2회 결승 진출에 세리아를 우승시킨 감독은 품었지만 또 어떤 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선수를 데려오고 있는데 이 본인의 어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이적하지 않은 부분 네. 이런 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우디의 머니 파워가 유럽 축구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마 수많은 또 이적설이 이제 여름 내내 있을 네. 거라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도 누군가는 또 이렇게 거절을 하는 사례를 남기겠죠. 그쵸? 저도 생각나요. 리버풀 살라도 그렇거든요. 아, 그죠. 네, 살라도 어쨌든 리버풀에 남고 싶어 했던 의지가 어떠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컸기 때문에 특히나 살라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도 이적할 수 있다라고 보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도 리버풀의 재계약 제안을 받아들였고 리버풀도 잡으려고 했었고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처럼 맨유 역시도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감동적인 실화를 하나 만들어줬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어쨌든 떠나는 시모네 인자기 감독의 결정도 뭐 존중은 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또 과연 사우디 리그를 어떤 식으로 변모시킬 수 있을지 최정상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것도 궁금하고 반대로 맨유는 코어를 지켰기 때문에 돌아오는 시즌 이제 곧 영입이 될 것 같은 은베모, 영입 확정된 쿠냐,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함께 어떤 식으로 또 아모링의 이 맨유 재건 프로젝트가 그림을 그릴지 이것도 잘 지켜보면 되겠습니다.